89페이지 국가와 시민의 윤리 부분에 우리 OX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1번 소로와 롤스 모두는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문제인데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양심의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이런 말들은 그냥 흔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소로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양심에 따라라, 양심이 근거가 되고,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양심에 근거한 다수의 정의관이죠. 다수의 정의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윤리적인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사상가에 적용을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주체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라고 본답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있죠. 어느 정도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 체제여야지만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의 주체는 당연히 그 체제의 안정성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의 행위다. 한계 내의 행위다. 충실성, 즉 체제를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의도가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되어야 된다. 왜 시민불복종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된다라는 뜻이죠. 개방적이다. 다른 말로 공개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 공개적이다. 사실 이런 공개적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시민불복종의 조건이기도 한데요. 롤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정의관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본다는데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다수의 정의관이죠. 다수의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입니다. 정의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차등의 원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아도 문제가 없는 다수의 정의관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종교 신념 이런 것들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롤스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아까 1번에서 봤듯이 시민불복종은 양심의 어떤 신념의 표현이다. 이런 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자,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되기 위해서 롤스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 등등등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양심에 충실해서 나타나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시민불복종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되려면 양심에
뒤따른 어떤 행위에 거부된 행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4번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이 양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도 롤스에 있어서의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충실한 어떤 입장에서 나온 시민불복종이라고 해도 다수의 정의관에 맞지 않게 된다면 옳지 않은 시민불복종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시죠.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2번에서도 봤듯이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럴 때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의 정당성 자체, 체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혹은 체제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행위라고 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체제는 굉장히 좋은 체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제가 정당하지 않은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까 우리 2번에서도 봤듯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라는 표현은 체제의 한계 내에다, 체제의 수용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공정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다. 시민불복종이 불공정한 법, 잘못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하는 거에 대한 시민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는 표현이죠. 네, 시민불복종은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는 체제를 좀 더 바람직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시죠. 롤스는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본답니다.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이 정의의 원칙이잖아요. 정의의 원칙이고요. 정의의 원칙 안에 다수의 정의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초적인 입장에서 합의한 이 원칙 자체가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냐? 아니에요.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사회협동의 기본 원리,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체제의 충실성, 원초적 입장에 합의한 원칙, 다수의 정의관, 사회협동의 기본 원리,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정의의 원칙 안에 있는 다수의 정의관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양심적인 한 거다, 맞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11번 보시겠습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행위다.
위법행위라고 하는 건 맞는데요. 롤스는 아까 위에 우리 8번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해야지만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됩니다. 위법 행위는 맞지만 이 시민 불복종,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면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체제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롤스는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이라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활동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이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롤스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심리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아까 위에서 했었죠. 5번에서 했었네요.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심리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개인의 양심이 근거가 아니죠. 개인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이기는 하나 다수의 정의관이 근거가 되어야 되니까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4번 롤스와 소로는 모두 시민불복종이 위법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불복종을 위법행위다 라고 보는 거는 전체적인 시민불복종의 입장이고요. 소로도 그렇고 롤스도 그렇고 모두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하지만 권리로서 시민들이 사회를 좀 더 바르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권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은 모두 맞는 표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롤스는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 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체제예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아무리 훌륭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이 제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16번 롤스는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다 되어 있는데요.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심각한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정의한 법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체제가 좀 더 정당한 체제 하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일부 부정의가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체제의 어떤 근간을 흔들게 되는 심각한 부정의의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너무 심각한 부정의인 경우라면 안 준수해야 되겠지만 준수하지 않아야겠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17번 싱어는 부정이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합법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말은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싱어도 민주주의 체제가 이미 공리를 산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해악을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8번 소로는 모든 법의 준수가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을 물어볼 때 이 모든 법 중에는 불의한 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의한 법을 따를 때는 불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롤스는 공직을 맡을 권리, 여기 공직을 맡을 권리는 우리 기본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본권, 다른 말로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공직을 맡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회균등의 원칙이 침해당했다면 심의불복종의 대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정의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심의불복종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한 이런 행위는 심의불복종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롤스는 심의불복종은 양심적인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양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체제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는 도덕적인 권리이자 의무라서 그 자체로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1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불복종은 정당한 법과 제도에 부정의한 정도에 반비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일단은 그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냐라고 하는 건 롤스와 싱어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서 심각하게 부정의하냐 그러면 시민불복종 해야 해 이렇게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롤스 선생님에 있어서는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하면 시민불복종은 정당하게 됐죠. 그러면 부정의한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저울질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손해를 끼칠 것인가. 사회에 끼치는 손해가 크면 시민불복종이 정당하겠죠. 그러니까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두 사람 모두가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되니까 X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22번 싱어는 시민불복종을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이 생길 거냐 얼마의 손해가 생길 거냐를 저울질 해보고 시민불복종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번 싱어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표현은 좀 알아두세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익이 크니까 시민불복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민불복종을 자꾸 하다 보면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되어지니까 법에 대한 준수의 의무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위법행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 우리 위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위법행위이지만 이것이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라고 봅니다. 25번 롤스는 정치적 자유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공직을 맡을 권리와 같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보장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여기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을 때는 시민불복종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부정의인 경우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겠죠.
26번. 여기 국가와 시민의 윤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와 시민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사의 선지를 선생님이 좀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크는 입법권이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임된 권력이다. 로크에 있어서 색깔을 다른 걸 써야 되겠네요. 로크 선생님에게 있어서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의회의 권리인 거죠. 이 의회의 권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위임받아서 생겨난 권리냐?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로크 선생님은 법을 제정하는 이러한 권리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형성된 권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인 거죠. 27번. 루소는 통치자가 일반 의지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아니죠.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의지에게 개인들은 모든 권리를 위임을 해서 법을 만든 거고요. 그 법에 대한 지배를 하면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소속되어서 강요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하는 자율적인 사회가 된다.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의 지배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28번. 휴문 국가에 대한 복종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에서 비롯된다.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휴문 생윤에서는 자세하게 배우지 않는 사람인데 이 휴의 경우에는 혜택론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국가가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공리주의가 쾌락주의를 계승을 하는 것처럼 휴움도 이 경험주의를 계승을 해서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쾌락주의의 라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29번. 로크와 휴문 모두 국가가 자기 역할을 못하며 정치적인 의무는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아니고 있다고 본다입니다. 일단 로크는 정치 권력을 위임한 이유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적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저항권을 발동해서 정치적인 의무가 중단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크 입장에서는 맞고요. 휴메의 입장에서는 혜택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게 되니까요. 중단될 수 있다에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휴문.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문 혜택론이에요. 혜택론. 국가의 정부의 어떤 권력에 복종을 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어야 되지 무관하다 하시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은 X 이 표현이 맞겠고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로크는 명시적인 동의로만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명시적인 동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동의로만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로크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와 묵시적인 동의, 암묵적인 동의 두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32번 보겠습니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일단은요, 이 말을 좀 기억해 둘게요. 주권은 양도될 수 있냐 없냐. 루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일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의 형태로 주어지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 개인의 권리는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요.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내 권리를 어떤 한 사람이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고, 이게 실현되어야 인간의 어떤 자유로움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생윤에서 이런 식의 문장이 출제되지는 않았기는 했습니다만 의미는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33번. 루소는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그렇죠. 일반 의지라는 것이 개인의 의지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의지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예요. 그래서 루소에 있어서의 일반 의지는 내 의지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일반 의지에 따른 행위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33번에 X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O라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옮기는 과정에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4번 뭐죠?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부정의한 것이라고 본답니다. 여러분 지금 홉스고요. 홉스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는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고, 어떤 잘못을 통제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부재한 상태에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어떤 폭력, 강제력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성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의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냥 인간 본성에 따른 행위일 것이지 부정의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요. 자기 보존에 대한 본능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부정의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35번. 루소는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도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진다라고 본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계약론은 동의한 거에 계약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이 그 계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로크 36번이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지닌다.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 즉 자연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권을 지닌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7번. 루소는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라고 본답니다.
아까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루소에게 있어서의 주권은요, 일반 의지에서 생겨나는 정치적인 권리인데요. 이 주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일반 의지를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게 양도한다, 타인에게 양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38번 루소는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라고 보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평화로웠던 인간이 이 사유재산제로 인해서 불평등이 되었죠. 그래서 해소된다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적 계급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고 원래의 자유로운 상태를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루소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로크는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그렇죠. 로크가 입법부에게 권력을 준 거니까 입법부가 잘못 권력을 행사하면 이걸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저항권이 그 권력을 준 인민, 시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0번 루소는 홉스를 향해서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제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돼 있네요. 여러분 그 홉스 선생님은요, 법률을 누가 만드냐면 법률의 제정자가 누구냐면 군주죠. 군주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시민이 법률에 복종하기도 하지만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루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 민주정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루소가 홉스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은 곧 법률을 만드는 그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해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41번 맹자 유교 사상가죠.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시켜야 된다. 덕으로서 감동시켜야 된다. 덕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맹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통치자는 왕이니까요. 왕이 도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1번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2번 맹자는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맹자 선생님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기반, 경제적인 안정, 우리는 쉽게 항산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수단으로서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우선이고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인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냐?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비교를 한다면. 43번 로크 선생님은 국가의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네요. 44번 로크는 국가가 자국민을 침해한 외국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이 말은요, 여러분 사회계약론자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개인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누구나 다 지니게 됩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회계약론자들 모두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45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최고의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가장 베스트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공동체인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로크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는 시민이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무를 지니냐, 이게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요. 정치적인 의무는 우리 생윤에서 배우는 사상가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왜 그런 정치적인 의무가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모든 우리 생윤에서 나오는 사상가들이 다 있다라고는 얘기하겠죠. 47번 보겠습니다. 47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행위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헌법의 정당성 그러시면 요거는 체제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제의 정당성이라고 하면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롤스는 체제 자체를 건드려는 것을 시민불복종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체제에 이의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48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양심의 기반을 둔 모든 행위냐, 양심의 기반을 두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양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아닙니다. 또 하나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다수의 양심적인 행위라고 해도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 시민불복종이 정당해지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49번 로크는 국가가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시민이라면 계약자인 거예요. 계약자에게 모두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계약자로서 모두 존중해야 되는 거죠. 50번 롤스는 매우 부정의한, 여기 나왔네요.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체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체제 자체가 정의로운 체제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만 시민불복종이 성립하는데 체제 자체가 매우 부정의하다면 이 체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시민불복종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다른 방법, 혁명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51번 싱어는 시민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인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민주주의, 법치 이런 것들이 공리의 원칙에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52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한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도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 싱어는 당연히 공리주의자니까 불행이 오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울질 해봐야 되니까 고려한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성공에 대한 가능성, 기대 가능성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에 그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공통적인 표현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소로는 시민불복종에 앞서서 정부의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뭐 이거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소로의 입장입니다. 54번
싱어는 심의불복종을 할 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 금방 위에서 했던 거죠. 예. 이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리를 산출하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중합니다. 55번 롤스는 심의불복종이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계획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롤스는 심의불복종이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 이게 중요한데요. 합법적인 정치적인 반대를 할 수 있으면 롤스는 먼저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뭔가 다른 합리적인 수단이 있다면 그 합리적인 수단을 먼저 해보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동시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민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7번 홉스는 국가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홉스는 국가가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하나의 합의체나 권력체에게 이양을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홉스에게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58번 로크는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느냐. 로크는 권력을 위임할 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잘못되겠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자율적인 어떤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계약의 위반으로 보고 새로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시민들이 다시 갖게 되는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있으십니다. 59번 홉스와 로크는 모두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계속될 수 있다. 그렇죠. 생명을 보호해준다라는 말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이게 홉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이 말이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홉스 선생님은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넘기기는 하는데요. 사회계약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맺을 때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라는 목적으로 사회계약을 맺은 건데 그 사회계약의 주체자가 그 계약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홉스 선생님은 사실 그 사회계약 내용에서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건적인 어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할 때 로크와 홉스가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은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이 8강 국가와 시민의 윤리 단원에서 시민 불복종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왔고요. 롤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최근 교육과정 개정되었을 때 싱어 선생님이 갑자기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어와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계약론과 같이 국가와 시민의 의무를 동양과 서양에서 기초해서 보는 그런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윤사 문제 같은 것들도 실어두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나왔던 문제들 충분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드린 이 학습자료집을 공부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단원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사회계약론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반드시 선생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오개념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